열심히 당뇨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약 개수가 늘어나고 인슐린 맞게 되고 합병증 오기도 쉽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거든요.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만보 걷기도 좋지만 제가 요새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운동이 가장 최악인 거는 당뇨는 나을 수 없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거이라고 해요. 우리가 암이 생겼는데 나는 암 이길 수 없어.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면 더 악화될 가능성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를 딱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당뇨 어렵다고 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 이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 왜냐면 음식, 운동은 그래도 다 정보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스트레스 방치하는 것. 이게 가장 또 최악인 생활습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했을 때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을 하고 또 혈압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 행복감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운동해.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도 10년째 요가하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운동은 주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개선이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운동할 시간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운동해 이런 사람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더 개선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체중을 줄이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됩니다.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일단 근력 운동이 맞아요. 왜냐면 근력 운동은 우리가 근육을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당뇨는 혈당을 어쨌든 낮추는 게 가장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많이 키우면 근육이 알아서 혈당을 잘 흡수해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랑 둘 다 하긴 어려워. 이러면 근력 운동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비만한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유산소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땀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이 분해되고 그래야 살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비만한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너무 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체지방이 빠져서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스쿼트더라고요. 근데 스쿼트를 제대로 하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우리가 근력 운동이 좋다라고 할 때 전체 근육을 다 키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허벅지 운동이에요. 왜냐면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크니까 이 가장 큰 허벅지를 잘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근력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좋고요. 나는 스쿼트 하면 어려워. 그렇다고 하면 사이클도 괜찮고요. 절운동 이런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이클이나 절운동은 유산소랑 근력 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에요. 실제 절운동이나 사이클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 20분씩 이렇게 꾸준히 하고 오시는 분들 인바디를 제가 2주마다 환자분들 재는데 체지방이 이렇게 줄어들고 근육은 증가합니다. 정말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현대인들한테 정말 좋은 운동. 유산소 운동은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의 다양한 근육을 활발히 움직여서 심장이랑 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소비도 최대화시켜서 당연히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되냐? 바로 옆 사람과 대화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 이 정도를 하셔야 우리 중강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강도 운동을 해야 유산소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고 뭐 빨리 걷는 것도 좋고 수영도 좋고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굉장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에 맞게 하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래도 가이드를 좀 달라라고 하면 하루에 10분 내외 그리고 주 3회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장기라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줄수록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에 좋은 운동들이 스쿼트, 자전거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다른 상체 근력 운동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식후 운동이에요. 왜냐면 식전에 공복에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혈당이 너무 낮아서 저혈당이 돼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뇌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운동보다는 식후에, 어차피 식후 혈당도 낮출 겸 식후에 운동하는 게 좋겠고, 식후에 10분 정도 운동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관련 연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 수행된 연구인데 식후에 10분 걷는 것이 식후 혈당을 22% 정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식후에 100보 걸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근데 시간이 없어, 식후에 어떻게 운동을 해, 나는 바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우리가 출근을 하죠.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에서 서서 가기,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대신에 계단 타고 올라가기, 뭐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기,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루 종일 건물 안에 있을 때는 햇빛을 못 받는데 이때 유일하게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햇빛 받으면서 동료들과 산책하시면 좋겠죠, 식후에. 저녁에는 퇴근하고 운동을 먼저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좀 바꿔서 식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마른 당뇨라고 하면 우선 인바디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른 당뇨도 크게 체지방도 없고 내장지방도 없고 정말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는데,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뱃살도 많고 내장지방 많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른 당뇨인데 인바디를 해봤더니 내장지방도 많고 체지방도 많다, 이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면 체지방이 타니까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별로 없고 근육이 좀 있다, 정말 말랐다, 이럴 때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력 운동은 재미도 없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맨발 걷기를 좀 일상에서 하시면 좋겠고, 적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30, 40대는 다 할 수 있죠. 안 해서 문제죠. 뭐 크로스핏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처럼 요가를 하셔도 되고, 다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체력도 되고 관절도 허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많고, 좀 제대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헬스든 사이클이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 취미에 맞게, 취향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다라고 하면 걷는 게 좀 힘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사이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사이클은 허벅지 힘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가 좀 불편해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사이클을 하시면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는 만약에 무릎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등산이나 저운동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무릎이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이 사실 또 만보 걷기예요. 만보를 하루에 채우면서 걷는 걸 거의 미션처럼 수행을 하시는데, 만보 걷기도 좋지만 체력에 맞게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요새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운동이 맨발 걷기거든요. 맨발 걷기를 제가 어떻게 처음에 접했냐면, 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중풍 후유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뇨 약을 드시는 당뇨 환자분이었는데 당뇨 발저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이거 좀 다 낫고 싶다 이러면서 치료를 원하셨고요. 제가 치료를 하는 동안 이분은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산을 타셨어요, 맨발로. 그런데 정말 전무후무하게 이분의 치료가 가장 빨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보니까 3개월 동안 한약을 먹고 맨발 걷기를 산에 가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하셨는데 약 다 끊으셨고요. 당활수 5.6 이하로 내려와서 당뇨 완치되셨고, 그 다음에 발저림도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맨발 걷기가 정말 당뇨에 좋구나, 합병증이랑 혈당에도 정말 좋구나, 건강에도 당연히 좋지만,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마 PD님도 주변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같은 데 모래 있잖아요. 요새 모래 없는 데도 있지만 개방된 학교 운동장 잘 이용해 보시고, 아니면 해변도 좋고요. 아니면 공원에 있는 그 흙길 아니면 잔디 이런 데 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새 또 지자체에서 황토길도 많이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황토길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하시고 많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아까 제 환자분처럼 산을 타시면 또 도움이 되겠고,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좀 걱정이 되시면 파상풍 주사 이런 것도 맞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전방 주시 하셔야 됩니다. 전방 주시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몸에서 주는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이 신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은 항상 말해줍니다. 주인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너무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기력이 좀 쇠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많이 빠지면 이게 더 낭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원하던 체중 감량이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이라고 하면 운동을 조금 조정하셔야 되겠고, 일단 특히 당뇨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 있는 분들, 발저림 있는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하고 오면 발에 쥐가 더 난다든지 아니면 발이 더 아파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참고 하세요. 운동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만보걷기 채우고 뭐 8,000보라도 하고 하면서 이걸 당연히 그냥 내가 겪어야 하는 증상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악화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몸에서 뭔가 불편하고 통증이 있다 이럴 때는 운동을 반드시 다른 걸로 바꾸거나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뭐 특정 운동을 특정 시간대 했더니 뭐 머리가 아프다, 다른 시간대 했더니 괜찮다, 이런 것들도 잘 관찰하셔서 내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보면서 내 몸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증이라고 해서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데 이게 흔히 그냥 우리가 당뇨 발저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당뇨 발저림 있는 분들이 혈당 낮추려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특히 걷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만보걷기. 그런데 이분이 히말라야까지 갔다 오셨던 분이어가지고 이 운동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나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야,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게 엄청나서 뭐 걷기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갔다 오면 발이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저랑 진료를 하고 생각을 많이 바꾸셨어요. 확실히 이런 분들이 진료를 할 때 불편감을 더 유발했던 운동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줄이고 그 외의 것들을 저희가 티칭을 하고 그런 것들을 따랐을 때 효과가 더 빠릅니다. 내가 몸에서 주는 신호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바디를 분석해드리죠. 이분은 어떤 체형이고 어떤 상태이니까 어떤 운동이 더 맞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보통은 운동은 본인이 좋아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부터 복싱 하세요. 오늘부터 헬스장 가가지고 20분씩 러닝머신 하고 그 다음에 근력운동 뭐 20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인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 뭐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운동은 남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거, 그리고 내 체력에 맞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당뇨를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당뇨를 반드시 졸업을 할 수 있다, 졸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관리할 때 보통 하는 게 뭐가 있죠? 당뇨약을 먹고 음식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평생 당뇨 관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약 개수가 늘어나고 인슐린 맞게 되고 당뇨가 또 오래되면 합병증 오기도 쉽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마인드를 바꿔야 관리가 아닌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수동적인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당뇨를 졸업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실제 당뇨 환자만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을 보면서 아, 당뇨가 꼭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구나, 정말 치료를 해내겠다, 졸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은 졸업도 하는구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관리하려고 접근하지 마시고 당뇨를 졸업해야겠다,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